네, 안녕하세요. 김 목사입니다. 오늘 종목 예배 들어가기 전에 기도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눈 한번 감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죽은 종목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함을 얻으사 올라가리와 떨어지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버지를 믿사오며 영원한 상승을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 종목 예배는 신성대사테크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며칠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응원의 차원에서 마음이 좀 닿을 수 있도록 아멘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이제 좀 많이 내려왔어요. 사실 기대감을 한번 좀 한껏 불어넣어 주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훅 또 조정이 나오니까 이게 또 기대가 크다 보면은 또 마음이 또 조급해지고 또 왜 이래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진짜 지금 위험한 것들이 있긴 한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들도 있는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뭐 이슈 얘기들, 초전도체 얘기들 이런 거는 이미 뭐 계속 많이 다뤄드리고 있죠. 뭐 어제 엊그저께도 다뤄드린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오시고, 뭐 또 똑같은 얘기 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더 기인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렇게 갭으로 뜬 경우는 10중 8구 조정이 나온다. 우선 먼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결국 갭이 떴던 자리들은 다 메워줘야 되게, 다 메워줘야 안정적으로 이 비워져 있던 자리들이 다 메워진 거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좀 제대로 된 다시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애초부터 전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고, 그 조정까지 다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이 갭이 떠 있는 구간들이 메워지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뭐 물론 지금 상황이, 이게 물론 종목도 종목인데 시장 상황도 또 똑같이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된다. 왜냐하면 신성데이터테크도 이 시장의 영향권 안에 당연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조정이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 구간에서 이제 조금 더 오버한 하락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요 정도 밑에까지는 우선 좀 더 내려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신성데이터테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제 채울 만큼은 다 채우기는 했는데 어차피 저점, 단 최근에 있었던 저점 자리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형성이 되어 있죠. 어차피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똑같이 중요한 자리가 있어도요, 여러분들,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좋아, 그럼 여기까지 내려올 것도 내려오지 않고 약간 위에서 이렇게 반등을 치는 거고요. 반대로 시장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반등 칠 자리에서 좀 더 밀려서 보통 반등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영향을 결국 받는다고. 근데 지금 어차피 장 상황도 조정은 어차피 한번 나와줘야 되는, 갭이 떴기 때문에 나와줬어야 되는 턴이었고, 여기서 이제 시장까지 좀 더 이 조정이 심화가 되다 보니 조금 더 오버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뿐이지, 얘 자체가 지금 잘못됐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어차피 우리가 크게 상승이 나오는 걸 바라는 것들은 이 공통점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도 준비가 끝나야 보통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오늘 이 시크릿 힌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어차피 우리 신성데이터테크 들고 가는 거 뭐 작게 뭐 10% 20% 먹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막 3만 원부터 18만 원까지 막 6배 쏘고, 그러고 또 1년 뒤에 또 4만 원부터 또 14만 원까지 3배 쏘고, 요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몇 배씩 쏘는 거 먹으려고 하는 게 이 신성 델타 테크거든요. 맞죠? 뭐 여러분들 주주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 맞죠? 그래서 그런 걸 먹으려고 하는 건데, 이런 추세가 아무 때나 터지는 건 아니에요. 보통 확률적으로 어떤 자리들에서 많이 터지게 되냐면, 이 지금 이평선들이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게 역배열이, 이렇게 역배열이 뭔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리 이제 차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든 간에, 이 역배열이란 건 결국에는 단기 이동평균선보다 장기 이동평균선이 더 위에 있는 상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는 보통 급등이 잘 안 나와요. 이해가 되셔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이 이평선들이 지금 이게 가장 장기예요.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 이 역배열이 된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하방 곡선이 끝났다라고 보지 않아요. 보통 터지는 자리들이 어떤 자리들이냐면, 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얘가 뭐 물론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지켜줘야죠.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요렇게 차곡차곡
5일선, 11선, 21선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펼쳐지는 시점이 와요. 여기 근처에서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게 슬슬 펼쳐지는 시점이 온다고. 그러면서 정배열로 쫙 펼쳐지기 시작을 했을 때 보통 강하게 추세를 보통 만듭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눈으로 보는 게 빠르죠. 뭐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한번 봐봐요. 이거 이미 다 정배열이야. 지금 봐봐요. 이미 다 정배열로 만들어져 가지고 뭉쳐져 있어요. 이런 자리들에서 쫙 추세가 나오면서 이게 부채꼴 모양으로 쫙 펼쳐지면서 가는 거라고. 이런 데서도 이 추세가 나와요? 안 나오지. 여기 지금 정배열이 다 되면서 이제 정배열로 쫙 펼쳐지려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이런 자리들에서 보통 부채꼴로 펼쳐트리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그림을 만들 때까지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래서 여기도 봐봐. 결국 강하게 터지는 라인들이 다 어디예요? 정배열로 펼쳐진 라인들에서 가지. 이렇게 지금 역배열로 이렇게 되어 있는 라인들에선 얘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따라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를 이 위에서 계속 버팅기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게 이게 정배열로 다 펼쳐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성델타테크도 보면 아직 역배열 상황 중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얘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요렇게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그림이 올 때까지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보통 이런 그림들은 어떻게 움직인다?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잖아요. 위에서 계속 박스를 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들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상황이 뭐냐면 한번 돌파가 나왔다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 이런 단계예요. 지금 자리가 이 과거로 치면은. 근데 그 상황 동안 이게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를 이렇게 해준다고 보통. 그래서 신성델타테크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에서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 여기까지 시장이 조금 더 밀리게 되면서 물론 예상보다 조금 더 밀린 경향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얘 자체적인 본질적으로 뭔가 다른 재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고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여기 자리에서 조금 더 밀렸지만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를 좀 진행을 해주면서 이렇게 정배열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신호를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은 조금 더 전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차피 지금 떨어지고 나서 첫 번째 또 기술적 반등이었기 때문에 상승 파동 연결을 시키려면 두 번째 저점도 제대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게 상승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정도의 그림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주는 기간을 좀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시점에 이제 거래량 이 이평선들도 이렇게 정배열로 펼쳐질 준비를 하게 되면서 따라오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엄청나게 큰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 삼각수령도 같이 나중에 돌파를 만들면서 한 방에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이왕 신성델타테크 길게 가져가시는 종목인 거 여유 가지시고 천천히 한번 지켜보셔도 지금 그림 자체가 이상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조바심만 안 내시면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조바심을 내면 그게 독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또 이 시험 때이자 독사가기 때문에 원래 그 진짜 갈증이 엄청나게 나는데 그 구간을 조금만 넘어서야 진짜 오아시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이 갈증을 좀 참아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그림 연결될 때까지만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때부터 좀 제대로 된 상승을 좀 맛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이랑 추가적으로 뭐 좀 더 브리핑 드릴 것들 혹시 실시간적으로 뭔가 대응이 필요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상세하게 좀 더 신경 써가지고 특히나 이런 신성델타테크 같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당장 아셔야 되는 내용도 추려가지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서 하나씩 더 살펴보셔도 병행하시면서 보셔도 도움이 좀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예배방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나가시려고 하는 거. 이런 방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도 많은 곳들에서 되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일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물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저를 믿고 뭐 들어오셔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저는 저만의 철학과 생각들을 가지고 운영을 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대인 것들의 가장 공통적인 원인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랑 롱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뭐 퍼먹여 주겠다라든가 뭐 몇백 퍼센트 같은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투자라는 시장 안에서 그래도 제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고민을 해왔고 오랜 시간을 해왔고 여태까지 살아남아 있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접근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 그리고 뭐 종목들도 올려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허무맹랑한 수익이 아니라 저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쌓이는 수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만의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제가 직접 케어를 하면서 같이 롱런하고 싶은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이렇게 종목 예배방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 세 가지가 확실하게 다른 곳들과 전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익절하죠. 당연히 익절하는데 문제는 익절이 아니에요. 손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손절이 문제예요. 이게 매매라는 게 결국에는 수익이 결국 이 계속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건 이 익절을 할 때도 있고 손절을 할 때도 있지만 이게 손익비가 맞게 잘 굴러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게 자신이 없이 이걸 만드는 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 손절은 왜 그렇게 다들 민감하냐면 손절에 막 이게 맞춰지기만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익절과 손절이 바퀴가 굴러가듯이. 근데 이걸 못 맞춰. 그러니까 손절은 안 해버리던지 아니면 가리기 처리를 해버리고 익절한 것만 대부분의 방들에서 나 잘했죠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전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이 두 개 다 같이 손절하세요, 익절하세요. 이걸 같이 굴려가면서 어쨌든 전체 플러스만 만들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만족하고 따라오시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걸 못한다. 근데 저는 이거를 확실하게 케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손절 짧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실제로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절이 필요한 것들 바로바로 손절해버리고요. 뭐 익절이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익절도 하고. 그래서 이 매매라는 게 한 종목과만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손실이 났으면 수익 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익절로 추세로 끌고 가기도 하고 이 안에서 바퀴가 굴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손절과 익절 반드시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여주기식 단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뭐 이게 호가가 막 널뛰기를 하는 이런 데서 갑자기 쏴놓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거 괜찮아 보이네요. 진입타 좀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쓰는 순간 3% 올라가 있어요. 이게 뭔 매매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럼 어플 켜고 뭐 하고 이미 들어와 있으면 이미 막 다 가 있어. 여기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그래놓고 뭐 하죠? 여기서 저희 수익 벌써 몇 프로 났습니다 이러죠. 뭔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보는데 뭔 의미가 있냐고. 이게 보여주기식 단타 절대 안 합니다. 설사 제가 단타를 칠 수 있어도 혼자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는 거 단타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준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다, 그 변수들을 고려를 하면. 그래서 단타하지 않고요, 스윙으로 하루에 딱 한 종목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종목들 딱 하루에 한 종목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때도 뭐 제형솔루텍 뭐 이런 것들 올려줬고 그 다음에 올려드린 거 없죠. 그 다음날까지 하나만 올려드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형솔루텍이 실제로 뭐 물론 이건 잘된 경우라서 뭐 무조건 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자리가 이렇게 널뛰기 하고 있는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911원에서 제가 올려드렸죠. 그리고 목표가에 드렸기 때문에 다 먹지도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요 지점에서 제가 올려드렸던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리에서 스윙 기반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높이값들이 충분히 나오는 자리에서 딱 한 종목만 올려드리고 그마저도 제가 계속해서 케어를 하면서 뭐 손절이라든가 익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감 가지고, 이게 문제죠. 책임감 가지고 끝까지 케어해 드립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롱런 하려면 이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1번, 2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3번에서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만의 철학을 가지고 확실하게 케어해 드리고 종목들 확실하게 설명드리고 케어도 해 드리고, 그리고 특히나 뭐 여러분들 뭐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많이 있죠. 뭐 제가 그 직접 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조회수 나오는 것만 봐도 어떤 특정 종목들은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조회수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유출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신성 델타테크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뭐 에이프로젠 뭐 대부분 이렇게 조회수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라서 그런 것들도 제가 보이는 것들 있으면 바로바로 설명드리면서 케어도 해드리고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무조건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들어와라 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저는 이 인간은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롱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구나, 요 정도만 좀 알아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요거 같이 좀 설명드리고, 뭐 혹시 같이 한번 롱런 해보고 싶다, 뭐 들어오자마자 무조건적으로 다 따라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시간 가지고 여러 곳에서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한번 이 인간이 좀 그래도 한번 이런 철학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들어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